안녕하세요. 또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어디를 봐야 좋을지 약간 동공지진이 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주변에서도 독촉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민정아, 너 유튜브 시작했다며? 유튜브 영상 2개밖에 없던데? 너 다음 영상 언제 올라와? 너 다음 영상 열심히 찍고 있는 것 같던데 업로드는 언제야? 이렇게 독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다짐은 했어요. 아, 오늘은 꼭 올려야지. 아, 오늘은 편집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매일매일 지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각 잡고 찍는 영상 한번 들고 와 보려고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교환학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교환학생 파견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교환학생 준비하는 과정 A부터 Z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제 이야기를 나누면 다음에 교환학생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A부터 Z까지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MZ세대임에도 불구하고 Z를 잘 못 만들어요. 어쨌든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교환학생이란? 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교환학생을 모르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클릭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환학생은 말 그대로 학생을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학교랑 교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트레이드 방식이 꼭 1대1로 학생의 수를 맞춰서 바꾼다던가, 우리 학교에서 이 학교에 학생들이 간다면 이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로 무조건 학생이 올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이제 교류 수업을 듣듯이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학교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전공 수업을, 내가 듣고 있는 전공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그런 일종의 학점을 가져오고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교환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교환 준비를 하는 방법은 제가 준비한 방법이랑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학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경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학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 모집 요각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또 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토플하고 IELTS 점수를 가지고 영어권 지원이 가능했고요. 다른 언어권은 제가 준비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험 점수가 필요한 과목 필요한 것도 있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학교 교내 자체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은 없었고요. 토플 점수하고 학점 2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환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교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안 많은 것 같은데 당시는 되게 좀 힘들었어요. 일단 토플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토플 준비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단기간으로 빡 해서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냈어야 됐기 때문에 시간에 굉장히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준비를 했고, 토플의 유형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reading, 독해, 두 번째 listening, 듣기, 세 번째 speaking, 말하는 파트, 네 번째 writing, 글쓰기 파트에서 총 토탈에서 시험 보는 시간이 4시간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봤던 거라서 기억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토플이 또 개정돼서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길면 길수록,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나는 누구인가?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쟤는 나에게 무엇을 원해서 이런 질문을 주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스피킹만 학원의 도움을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독학으로 준비를 했어요.
독학으로 준비하면 독학으로 어떻게 해요 도대체?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해커스 독해책을 굉장히 애용해서 썼던 사람으로서 해커스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만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를 푸는 게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던 건데요. 정규책이 있고 인터미디엇도 있고 그리고 해커스 실전 검은 색깔 문제집이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정규는 조금 풀다 말았고 실전 문제집을 굉장히 열심히 풀었는데요. 그렇게 풀었던 이유는 저는 수능을 준비할 때도 그랬지만 그 문제를 출제하는 유형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진 시험지를 시간을 재고 집중을 해서 푸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열심히 풀었던 기억이 있고 문제를 푸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오답 정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원했던 결과를 얻었던 것 같고요. 그 준비하면서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고 정말 힘들었고 고3 이후로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 독서실에서 밤도 새고 밤새 가면서 공부하고 제가 약간 경쟁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름의 목표를 세워놓으면 이거를 무조건 성취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공부할 때 내가 플래너에다가 써놓은 내용을 전부 다 하지 않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덕분에 저의 건강은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환 준비를 할 때 그 토플 점수를 만드는 것 자체도 조금 저에게는 버거웠지만 어쨌든 해냈고 그 다음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선발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계속 메일함도 들어가고 학교 사이트도 들어가고 하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저로서는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연락을 자주 보지 않는 타입이다 보니까 특히나 카카오톡도 아니고 메일을 계속 봐야 되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는 게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준비하는 학교가 북유럽에 있다 보니까 북유럽의 행정 처리가 굉장히 느려요, 여러분. 느리다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느릴 줄은 몰랐어요. 작년 10월 달에 시험을 보고 11월 달에 지원을 해서 12월 달에 파견 갈 학교를 정했는데요. 그 파견될 학교를 정하고 나서 국제교류처에서 그 학교에 컨택을 하고 저에게 입학 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안내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는데 노미네이션을 받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다른 나라 가는 친구들은 노미네이션 이미 받았다는데 저는 그 메일도 아직 오지 않아서 4월 달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무사히 받아서 무사히 노미네이션에 대한 저희 정보를 기입을 했지만 입학 허가서를 받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5월 달에 다 받았는데 저는 6월 중순에 받아서 대사관 면접을 아직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대사관 면접은 내일 모레 이틀 뒤에 있고요. 이것도 면접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이 어땠고 어떤 질문이 나왔고 어떤 점을 더 준비해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 수 있게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교환학생은 이렇든 저렇든 내가 다니던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그것도 외국에 있는 학교를 가야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는 질문은 네 번째,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나라는? 이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어디로 가냐면 앞에서 힌트를 잠깐 드렸어요. 북유럽 국가로 간다고 했는데 제가 가는 나라는 바로 핀란드입니다. 와! 무민의 나라 핀란드예요. 여러분 집에 무민 굿즈 다들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저만 있나요? 사실 저는 핀란드 쓰면서 핀란드가 무민의 나라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 핀란드 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무민의 나라잖아요, 산타의 나라잖아요, 자일리톨의 나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핀란드랑 관련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중간에 카메라를 다시 켰는데요. 핀란드는 핀란드어하고 영어를 주로 쓰는 나라이고요.
유엔 연합에 들어가 있어서 유로를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유로를 가지고 저는 학기 중이나 아니면 종강을 하고 난 이후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잠깐씩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 과외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 핀란드는 총기를 소유하지 않는 국가인가요? 한국처럼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서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세상에 세계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그 총기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를 쭉 리스트로 봤을 때 3위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과학생이 선생님 거기에서 혹시 화나는 일이 생겨도 절대 화내시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되게 웃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사냥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사냥용 총기가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고 총기를 얻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관문을 거쳐야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수도는 헬싱키고요. 제가 헬싱키를 어떻게 알았냐면 부루마블을 하면서 알게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종이의 집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서 헬싱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와, 헬싱키라고 하는 분 되게 듬직하다. 저분 저 이름을 따온 나라는 어디지? 라고 해서 찾아봐서 알게 된 것도 있었어요. 핀란드는 위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해가 안 지고요. 겨울에는 해가 안 뜬대요. 저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만 들어도 지금 벌써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핀란드에 갔을 때 해가 잘 뜨지 않고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교환학생들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도 포기하는 사람에 들어가지 않도록 깜깜한 밤에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는지 친구들이랑 파티를 해볼까? 약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5번째,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핀란드를 골랐느냐?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또 전공병이 도져서 핀란드를 골랐다고 얘기가 나오면 재미가 없어질까봐 걱정인데 사실이에요. 제 전공은 정치외교학과고요. 정치외교학과이다 보니까 정치외교 학도로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6년 연속 가져가고 있는 나라 핀란드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할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길래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도 핀란드로 파견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 가면 직접 보고 듣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사회 구성원, 완전 시민은 아니지만 잠깐 동안의 구성원으로서 직접 경험을 해보면 인터넷이나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깊이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핀란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6번째, 핀란드도 굉장히 추운 나라라고 들었는데 추위를 많이 타시나요? 저는 정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자료를 보내줬어요. 야, 핀란드 영하 30도까지 떨어진 적 있대. 너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겨울옷을 쟁여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한국은 이제 여름 시작이고 이제 장마가 시작하니까 여름 옷들이 굉장히 또 예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지나갈 때마다 눈이 돌아가요. 너무 예쁘다. 저거 사고 싶다. 저거 내가 입으면 저거 내 건데 이렇게 생각 드는 옷들이 굉장히 많은데 꾹 눌러담아서 참고 있어요. 이제 3주에서 4주 뒤면 한국을 뜨고 추운 나라인 핀란드에 갈 텐데 여름 옷을 사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유행은 또 빨리 바뀌다 보니까 예쁘고 유행에 딱 맞는 그런 옷들 골라서 사놓으면 내년에 과연 입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들어서 옷은 지금 이제 역시즌으로 나오는 것들 이제 여름이 시작인데 겨울옷을 판다? 그럼 좀 많이 싸게 파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옷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딱 기다려. 그 다음 7번째,
교환학생 준비를 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집은요, 굉장히 저와 제 동생을 강하게 키우는 집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대학교 등록금도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내야 돼요. 언제부터? 20살부터. 그래서 사실 저는 20살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던 게 있고요. 사실 대학교에 로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0학번이거든요, 제가. 비운의 학번, 20학번, 코로나 학번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저는 정말 장난이 아니고 대학교 친구들, 대학교 동기들이랑 술자리 할 때 줌으로 했어요, 20살에. 다들 코로나 걸리기 싫다고 막 다들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에서 줌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친구들 펼쳐놓고 술잔 카메라에다가 짠 하면서 술 먹고 마피아 게임 줌으로 하고 막 줌으로 회의하고 심지어는 어떤 것도 했냐면 동아리가 있었어요. 모의국회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발제문 만들어서 토론하는 활동? 뭐 토론이야 뭐 줌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건 뭐였냐면 연극을 했는데 연극을 줌으로 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말이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잘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지정을 해가지고 자리를 지정해놓고 이쪽에 있는 친구가 이쪽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는 씬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옆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서 연극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담 정말 컸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일단은 제가 학생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의 양이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직장인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도 다니면서 돈도 벌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삶이 척박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슬픈 적도 있었어요. 나는 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굴만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디다가 던져놔도 저는 잘 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 굉장히 컸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금을 마련한 것도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저는 장학금 제도를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환학생한테 지원해주는 장학금이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검색을 열심히 해본 결과 미래에셋에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문 계열이었고 전체 뽑는 인원수가 지난번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50명이 줄었고 대신에 돈은 50만 원이 늘었지만 내가 그 25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전국에서 교환학생 가는 친구들은 다 요거 지원을 한다는데 거기다가 나는 조금밖에 뽑지 않는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정말 조금 뽑는 인문 계열이다 보니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지원을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에셋 장학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굉장히 덜 수 있었고 덜어낸 경제적 부담감만큼을 열정으로 채워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고 그 파견 국가에서 파견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들 전부 다 하고 올 계획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알아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을 이렇게 운이 좋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 8번째입니다. 자, 8번째 질문은요. 앞으로 핀란드에서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건 제가 직접 가보지 않고 유튜브 영상이나 핀란드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유튜브 계정에서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나 아니면 제가 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가지고 모아서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핀란드에서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오픈이냐라고 한다면 정말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던 게 핀란드가 사우나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 사우나에 남자하고 여자가 전부 네이키드로 완전 벌가벗은 상태로 같이 들어가서 사우나를 즐긴다는 거예요. 한국으로서는 일단 상상이 안 가지만 그걸 들으면서 와 저런 거를 하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고 전혀 걱정되는 게 없다는 게 좀 부러웠어요, 내심. 와 진짜 마인드 건강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마인드가 너무 건강해서 이런 나라에서 살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의 벗은 몸 그리고 상대의 벗은 몸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만 그런 걸 경험해보고는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게 되는 기숙사에서도 1층에도 사우나가 있고 4층에도 사우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나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찜질방 가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찜질방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약간 다 같이 쓰는 시설이다 보니까 좀 무서운 것도 있어서 못 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왕국에 나오는 눈이 막 쌓여있는 바깥 환경에서 막 오돌오돌 추운데 사우나 따뜻한 곳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편안함 이런 것들 좀 느껴보고 싶다. 이런 게 가장 기대가 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외국인 친구도 없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서 각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본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동생이 추천해줘서 하고 있는 건데 듀오링고 어플에 핀란드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핀란드어도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쓰는 핀란드어 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대본을 따로 만들고 하면 오히려 그 대본 때문에 더 경직되고 내가 이 말 해야 되는데 이 말 빼먹었어 하고 너무 긴장을 하는 성격이라서 대본은 만들지 않고 질문지만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하게 될 교환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그 국가에서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있으면 꼭 영상으로 담아서 공유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